박혜란 여사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따뜻한 침실은 세련된 가구로 꾸며져 있었죠.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모습의 혜란 여사는 침대 옆 서랍에서 오래된 팔찌를 꺼냅니다. 팔찌엔 어린 소녀의 미소가 담겨 있었죠. 35년 전 7살에 사라진 딸 소연의 마지막 기억이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아침이네요. 이 비서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혜란 여사에게 말했습니다. 희미한 미소를 띠며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합니다. 수많은 고급 옷들 속에서 옷을 고르며 혜란 여사는 무의식적으로 손을 팔찌에 가져갔어요. 은은한 빛의 팔찌는 그녀가 직접 만든 유일한 보물이었습니다. 소연이 사라지기 전 7번째 생일에 주려던 선물이었죠. 오늘은 전시회에 가실 건가요? 이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렇지. 새로운 작품이 나왔다던데. 혜란 여사는 화장대에 앉아 꼼꼼히 화장을 합니다. 성공한 삶을 살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에는 늘 빈자리가 있었죠. 딸을 찾기 위해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고아원을 지원했지만 소연의 흔적은 찾지 못했어요. 차가 준비됐습니다. 이 비서의 안내로 혜란 여사는 저택을 나섭니다.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보며 그녀는 소연을 잃은 그날을 떠올렸어요. 쇼핑몰에서 잠깐 한눈을 판 사이 소연이 사라졌죠. 경찰과 탐정을 동원했지만 아무런 단서도 찾지 못했어요. 차는 도심 속 전시관 앞에 멈췄습니다. 혜란 여사는 비서의 도움을 받아 차에서 내리며 유리문을 지나 전시관으로 들어섰어요. 화려한 조명과 모던한 인테리어가 품격을 더하는 공간이었어요. 박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큐레이터가 따뜻하게 인사하며 다가왔죠. 혜란 여사는 미소로 답하며 전시장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디자인의 의상과 액세서리가 눈에 띄었지만 특별히 끌리는 건 없었죠. 그때 한수진이라는 젊은 직원이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이쪽 작품은 어떠신가요? 20대 중반으로 보이는 수진은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이름표에 한수진이라 적혀 있었습니다. 혜란 여사는 수진이 소개하는 스카프를 보다가 수진의 시선이 자신의 팔찌에 머무는 걸 느꼈어요. 와, 정말 독특한 팔찌네요. 수진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맙다. 소중한 물건이란다. 혜란 여사는 팔찌를 만지며 대답했죠. 수진은 친절하게 다른 작품들을 안내했습니다. 혜란 여사는 수진의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몇 가지를 살펴본 후 그녀는 작은 핸드백을 골랐습니다. 멋진 선택이세요. 제가 포장해 드릴게요. 수진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란 여사는 수진이 핸드백을 포장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젊은 여성의 섬세한 손길과 진지한 태도가 인상 깊었죠. 고급 포장지로 물건을 싸던 수진이 다시 팔찌를 쳐다봤습니다. 실례지만 그 팔찌 정말 아름다워요. 수진이 말했죠. 제가 본 것 중 가장 특별한 디자인이에요. 혜란 여사는 미소로 답했습니다. 혜란 여사는 미소 지으며 팔찌를 만졌어요. 오래전 소중한 일을 위해 내가 만든 물건이란다. 수지는 포장을 마치며 무심코 말했어요. 신기하네요. 어머니가 가지고 계신 손수건이 그 팔찌와 비슷해요. 어렸을 때부터 늘 소중히 간직하신 물건인데 문양이 꼭 같아요. 혜란 여사의 시간이 멈춘 듯 했어요.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고 귀에서 웅웅 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뭐라고? 어머니의 손수건이 이거랑 같다고? 혜란 여사의 목소리는 떨림을 숨길 수 없었죠. 수지는 그녀의 변화를 눈치채지 못하고 말했어요. 네, 정말 비슷해요. 어머니는 그게 어린 시절부터 간직한 유일한 보물이라고 하셨어요. 출처는 모르시지만 늘 아끼셨어요. 혜란 여사는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죠. 그 팔찌는 세상에 하나뿐인 물건이었어요. 내가 직접 디자인한 특별한 물건이었죠. 그 문양이 다른 곳에 존재할 리 없었어요. 괜찮으신가요? 수진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혜란 여사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 어머니에 대해 더 말해줄래? 수지는 살짝 놀란 듯했지만 친절히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저를 홀로 키우셨어요. 제가 어릴 때 아버지와 갈라졌다고 들었어요. 옛날 일은 별로 말씀 안 하시지만 늘 따뜻하고 강한 분이세요. 헤란 여사의 심장이 다시 세게 뛰었어요. 어머니의 나이는 몇이지? 그녀가 물었죠. 42세세요. 저는 24살이고요. 헤란 여사는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어요. 소연이 살아있다면 지금 42살일 터였죠. 소연이 사라진 지 35년. 수진의 어머니 나이와 딱 맞아떨어졌어요. 어머니 이름이 뭐지? 헤란 여사가 물었어요. 최소연이에요. 헤란 여사는 숨이 턱 막혔어요. 최소연, 자신의 딸 이름과 같았죠. 너무 많은 우연이 겹쳤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죠. 혹시 불편하게 했다면 미안해요. 수진이 조심스레 말했어요. 헤란 여사는 진정하려 애쓰며 미소 지었죠. 아니야, 네 이야기가 흥미로웠어. 혹시 너와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까? 그 손수건이 정말 궁금하구나. 수지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아요. 어머니께 여쭤볼게요. 연락처를 주시면 될까요? 헤란 여사는 이 비서를 불러 자신의 번호를 수진에게 건넸어요. 전시관을 나오며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차 안에서 창밖을 보며 헤란 여사는 생각했어요. 정말 소연을 찾은 걸까? 아니면 또 한 번의 실망일까? 이 비서, 오랜 친구인 정탐정에게 연락해줘. 급한 일이야. 헤란 여사는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35년의 기다림 끝에 찾은 이 실마리를 놓칠 수 없었죠. 이번엔 정말 소연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그녀의 마음을 채웠어요. 저택으로 돌아온 헤란 여사는 소파에 앉아 손이 떨리는 걸 느꼈어요. 평소라면 저녁을 준비하라고 했을 테지만 오늘은 그럴 마음이 아니었죠. 여유가 없었죠. 머릿속은 오직 수진과 그녀의 어머니 최소연에 대한 생각뿐이었어요. 정탐정을 섭외했어요. 1시간 내로 올 예정입니다. 이 비서의 말에 헤란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마워. 방해받고 싶지 않으니 탐정이 오면 바로 거실로 안내해. 혼자 남은 헤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겠어요. 나무로 된 상자 안에는 소연의 어린 시절 장난감과 소품들이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죠. 첫 미소부터 마지막으로 함께한 날까지 그녀의 추억이 하나씩 담겨 있었어요. 내 아가. 헤란 여사는 소연의 7번째 생일 선물이었던 인형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어요. 그날이 마지막 기억이었죠. 다음 날 쇼핑몰에서 소연은 갑자기 사라졌어요. 헤란 여사는 그날을 떠올렸죠. 매장에서 옷을 고르다 잠시 소연에게서 눈을 뗐을 뿐인데 돌아보니 아이는 없었어요. 그날 이후 헤란 여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죠. 방 여사님, 정탐정이 왔습니다. 이 비서의 안내로 날카로운 눈빛의 중년 남성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정탐정은 헤란 여사와 오랜 동료로 일해온 믿음직한 인물이었죠. 오랜만이에요, 방 여사님. 무슨 급한 일이신가요? 헤란 여사는 침착하게 오늘의 일을 설명했어요. 전시관에서 만난 수진, 그녀의 어머니가 가진 손수건, 그리고 나이와 이름이 맞아떨어지는 놀라운 우연에 대해 말했죠. 이번엔 다를 거예요, 정탐정. 제 마음이 그렇게 말해요. 정탐정은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수진과 최소연 씨에 대해 모든 걸 조사할게요. 주소, 가족 배경, 특히 최소연 씨의 어린 시절 기록을 집중적으로 파헤쳐볼게요. 최대한 빨리 부탁해요. 시간이 중요해. 헤란 여사의 말에 정탐정은 즉시 움직였어요. 그가 떠난 후 헤란 여사는 창가에 서서 저녁 하늘을 바라봤어요. 마음 한구석엔 희망이 피어올랐지만 다른 한편엔 두려움이 있었죠. 지금까지 수많은 단서가 실망으로 끝났으니까요. 그날 밤 헤란 여사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수진의 얼굴을 떠올렸죠. 그녀에게 소연의 모습이 있었을까? 헤란 여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정탐정에게서 빠르게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걸 찾았습니다. 직접 뵙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1시간 뒤 정탐정은 거실에서 헤란 여사에게 결과를 보고했어요.
최소연 씨는 20년 전 강남에서 작은 식당을 시작으로 지금은 여러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예요. 딸 한수지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지금 전시관에서 일하며 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죠. 혜란 여사는 침착히 들었지만 마음은 흔들렸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정탐정이 말을 이어갔어요. 최소연 씨의 과거요. 그녀는 서울 근교에서 한 가정에 입양되어 자랐고 18세에 독립했어요. 입양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8살 때 길에서 발견되어 입양 가정으로 갔죠. 이름과 생일 외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요. 혜란 여사의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모든 게 소연과 일치했죠. 그리고 이겁니다. 정탐정이 손수건에 문양이 그려진 스케치를 꺼냈어요. 최소연 씨의 손수건. 문양 스케치예요. 혜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였어요. 스케치 속 문양은 정교하고 독특한 모양이었죠. 혜란 여사의 눈엔 그 문양이 너무나 선명히 익숙했어요. 소연의 팔찌에 새겨진 그 문양과 똑같았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이었어요. 소연아, 혜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정말 너였구나. 수진 씨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이 비서의 말에 혜란 여사는 생각에서 깨어났어요. 정탐정이 떠난 후 그녀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죠.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를 만큼. 무슨 내용이지? 혜란 여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어머니와 함께 만날 수 있냐고 했어요. 한남동의 한 찻집 주소를 보냈어요. 혜란 여사는 숨을 깊게 내쉬었죠. 알겠어, 수락해줘. 35년의 기다림이 사흘 뒤로 다가왔어요. 혜란 여사는 무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소연을 처음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수많은 감정이 그녀를 휘감았어요. 필요한 게 있으신가요? 이 비서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혜란 여사는 고개를 저었죠. 아니,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 이 비서가 나간 후 혜란 여사는 서랍을 열어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그 안엔 소연을 위해 썼던 편지와 메모들이 가득했죠. 16살 생일에 주려던 시, 20살을 위한 축하 메시지, 그리고 결혼을 꿈꾸며 적은 편지까지. 소연이 없는 세월 속에서도 그녀는 딸을 위해 계속 썼어요. 이제 돌아온다면. 혜란 여사는 일기장을 펼쳐 추억과 희망 속에서 몇 시간을 보냈어요. 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감정의 물결을 느꼈죠. 다음 날 아침 혜란 여사는 일찍 일어나 이 비서를 불렀어요. 소연과 수진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어 쇼핑을 도와줄래? 그들은 도심의 고급 매장들을 돌아다녔어요. 혜란 여사는 소연의 나이와 수진의 취향을 생각하며 신중히 골랐죠. 소연에겐 부드러운 실크 스카프를, 수진에겐 세련된 가죽 노트를 선택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며 혜란 여사는 불안해졌어요. 너무 부담스러운 걸까? 첫 만남에 이런 선물을 주는 게 과할까? 이 비서가 고개를 저었어요. 방 여사님의 마음이 담긴 선물이에요. 분명 느낄 거예요. 그날 밤 혜란 여사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만약 최소연이 정말 소연이라면 혹시 날 원망하지 않을까 두려웠죠. 왜 그날 더 잘 지키지 못했는지, 왜 더 빨리 찾지 못했는지. 토요일 아침 혜란 여사는 공들여 준비했어요. 가장 우아한 옷을 입고 화장도 신경 써서 했죠. 손목엔 소연의 팔찌와 짝을 이루는 자신의 팔찌를 찼어요. 차는 2시에 준비될 겁니다. 이 비서가 말했죠. 약속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혜란 여사의 긴장이 커졌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죠. 80세가 넘었지만 여전히 품격 있는 그녀였어요. 하지만 오늘은 주름이 더 깊게 느껴졌죠. 제가 동행하는 게 좋을까요? 이 비서가 물었어요. 혜란 여사는 잠시 고민했지만 고개를 저었죠. 아니, 혼자 갈게. 이건 나 혼자 해야 해. 갈게요.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마침내 출발 시간이 되었어요. 혜란 여사는 작은 편지 봉투를 들고 차에 올랐죠. 창밖으로 스치는 도시 풍경이 유난히 선명하게 느껴졌어요. 찻집은 한남동의 고즈넉한 골목에 자리 잡고 있었죠.
최소연이 운영하는 전통 찻집 중 하나였어요. 따뜻한 나무 인테리어와 은은한 분위기가 어우러진 공간은 평온해 보였어요. 혜란 여사는 찻집 앞에서 잠시 멈췄어요. 유리창 너머로 사람들이 조용히 차를 마시는 모습이 보였죠. 그 안에 소연이 있을까? 수지는 어디 있을까? 심장이 쿵쿵 뛰며 혜란 여사는 깊게 숨을 들어 마셨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어. 그녀는 천천히 찻집 문을 열었죠. 부드러운 한옥 음악과 차향기가 그녀를 맞이했어요. 구석에 앉아 그녀를 바라보는 두 여성이 있었어요. 수진과 그리고 소연. 혜란 여사는 순간 멈춰섰어요. 35년간 찾아 헤맨 딸이 저기 앉아 있었죠. 아직 확신은 없었지만 모든 단서가 그녀를 가리켰어요. 손수건, 나이, 이름 모두 소연을 향했죠. 박 여사님, 수진이 일어나 미소로 손을 흔들었어요. 혜란 여사는 천천히 그들의 테이블로 걸어갔죠. 다리가 후들거려 쓰러질 것 같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어서 오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죠. 어머니, 이분이 말씀드렸던 박혜란 여사님이세요. 박 여사님, 제 어머니 최소연이에요. 최소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히 인사했어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수진이 많이 얘기했어요. 혜란 여사는 소연의 손에 든 손수건을 보았죠. 틀림없었어요. 그녀가 만든 그 문양이 선명히 새겨져 있었죠. 소연의 얼굴도 그 눈빛과 미소도 어린 소연과 닮아 있었어요. 저도 정말 반갑습니다. 혜란 여사는 간신히 말을 꺼냈어요. 감정이 북받쳐 목이 메었죠. 수진이 의자를 당겨주며 앉으시라고 했어요. 혜란 여사는 그들 맞은편에 앉았죠.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차 종류를 바꾸고 싶으신가요? 소연이 먼저 말했어요. 이곳은 전통차로 유명해요. 특별한 블렌드를 드셔보세요. 그럼 차로 부탁해요. 혜란 여사는 소연의 얼굴을 계속 바라보며 말했죠. 소연이 살짝 당황한 듯 했어요. 혜란의 시선을 느낀 것 같았죠. 수진이 차를 주문하러 자리를 비웠고 혜란 여사와 소연은 둘이 남았어요. 정말 예쁜 손수건이네요. 혜란 여사가 소연의 손수건을 가리켰죠. 소연은 손수건을 만지며 미소 지었어요. 네, 제게 정말 소중한 물건이에요. 어릴 때부터 늘 가지고 있었죠. 그 손수건의 유래를 기억하시나요? 혜란 여사가 물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잘 모르겠어요. 입양될 때 이미 이걸 가지고 있었다고 들었어요. 제 과거에서 유일한 물건이라 항상 아꼈죠. 혜란 여사의 심장이 더 세게 뛰었어요. 입양에 대해 좀 더 말해줄 수 있을까? 소연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8살 때 길에서 발견되어 입양 가정으로 갔어요. 그 전의 일은 거의 기억이 없어요. 의사들이 충격으로 기억을 잃었다고 했죠. 혜란 여사는 숨을 멈췄어요. 모든 게 소연과 맞아떨어졌죠. 수진이 차를 들고 돌아왔어요. 어머니, 박 여사님께 특별 블렌딩 차를 가져왔어요. 혜란 여사는 고맙다고 했지만 차를 마실 여유가 없었죠. 그녀의 모든 신경은 소연에게 집중되어 있었어요. 용기를 내야 해. 혜란 여사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했어요. 저는 35년 전 딸을 잃었어요. 그 아이는 7살이었고 지금쯤 42살이 되었을 거예요. 소연과 수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죠. 제 딸은 쇼핑몰에서 사라졌어요. 그날 아이는 제가 만든 특별한 손수건을 들고 있었죠. 세상에 하나뿐인 문양이었어요. 혜란 여사는 자신의 팔찌를 보러졌어요. 그 문양이 손수건과 같았죠. 소연의 눈이 커졌어요. 두 문양은 완벽히 일치했어요. 이건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혹시 제가 당신의 딸 소연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수지는 어머니와 혜란 여사를 번갈아 보며 상황을 파악하려 했죠. 소연은 말없이 손수건을 만지작거렸어요. 어머니,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죠.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나도 내 이름이 소연이라는 것만 기억해. 입양될 때 이름과 생일만 알고 있었다고 들었어.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가끔 꿈에서 강가의 길과 누군가 부르던 자장가가 떠올라. 하지만 그게 진짠지 꿈인지 모르겠어. 헤란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너를 재울 때 늘 자장가를 불렀지. 강가에서 산책하곤 했어.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현실이 너무 벅차고 압도적이었죠.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을까? 수진이 입을 열었어요. 헤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죠. 이런 날을 대비해 준비했어요. DNA 검사 키트예요. 원치 않으시면 강요하지 않을게요. 소연은 봉투를 잠시 바라봤어요. 그녀의 얼굴엔 혼란과 두려움, 그리고 희망이 섞여 있었죠.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 급행으로 하면 이틀 안에 알 수 있어요. 헤란 여사가 대답했죠. 수진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갑작스러운 일이에요. 소연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괜찮아, 수진아. 나도 늘 내 뿌리가 궁금했어. 이 손수건이 어디서 왔는지, 내 부모님이 누구였는지. 소연은 헤란 여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검사하고 싶어요. 헤란 여사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세 사람은 간단한 키트를 사용해 검체를 채취했어요. 헤란 여사는 미리 준비한 검사 키트를 꺼내 설명했죠. 간단한 절차로 정확한 결과를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검사를 끝낸 후 테이블엔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함을 깨기 위해 헤란 여사는 작은 선물 봉투를 꺼냈어요. 부담스러울지도 모르지만 작은 마음을 준비했어요. 편하게 받아주시면 기쁠 것 같아요. 수지는 놀란 얼굴로 봉투를 바라봤어요. 이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소야는 수진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었어요. 받아도 괜찮아, 수진아. 두 사람이 봉투를 열자 헤란 여사는 그들의 표정을 살폈어요. 수지는 가죽 노트를 보고 놀란 눈으로 헤란 여사를 바라봤죠. 소연은 실크 스카프를 만지며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너무 멋진 선물이에요. 소연이 말했죠. 헤란 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할 뿐이죠. 선물 덕에 어색함이 조금 풀렸어요. 헤란 여사는 조심스레 소연에게 물었죠. 어린 시절에 대해 기억나는 게 더 있나요? 소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확실한 건 아니지만 꿈에서 자스민 향기를 자주 맡아요.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도 들죠. 소연은 살짝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이상할지 모르지만 과일 사탕 맛이 늘 특별하게 느껴져요. 어릴 때 좋아했던 것 같아요. 헤란 여사의 눈이 커졌어요. 소연은 과일 사탕을 정말 좋아했어요.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녔죠. 수진이 놀라며 어머니를 봤어요. 어머니도 아직 사탕을 늘 캥기시잖아요.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어요. 작은 일치들이 점점 쌓여갔죠. 이 일치들이 더 큰 의미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가지 여쭤봐도 될까요?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검사 결과가 맞다면 그럼 저는 헤란 여사는 수진의 손을 따뜻이 잡았어요. 그럼 넌 내 외손녀가 되는 거야. 하지만 결과가 어떻든 너희를 만난 건 내게 큰 행운이야. 수진의 눈에 눈물방울이 맺혔어요. 외할머니란 존재를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어요. 대화가 자연스레 이어졌어요. 세 사람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기 시작했죠. 소연은 입양된 후 홀로 수진을 키우며 작은 찻집을 시작해 지금의 성공을 이룬 이야기를 했어요. 헤란 여사는 소연을 잃은 후 그를 찾기 위해 쏟은 노력과 그 와중에 자신의 삶을 어떻게 일구었는지 말했죠. 시간이 흘러 저녁이 되었어요. 찻집에 손님이 점점 많아졌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 건 어떨까? 헤란 여사가 제안했어요. 조용한 곳에서 더 이야기하고 싶어. 소연과 수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고맙지만 소연이 말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일이 있었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헤란 여사는 아쉬움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이해해요. 세 사람은 찻집 밖으로 나왔어요. 헤란 여사의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검사 결과가 나오면 연락할게요. 헤란 여사가 말했어요.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기다릴게요. 다음 이틀은 헤란 여사에게 영원 같았어요. 시간이 느리게 흘렀고 그녀는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했죠. 집안을 서성이며 창밖을 바라보는 게 전부였어요. 이 비서는 그녀의 초조한 모습을 걱정했지만 헤란 여사는 괜찮다고 손을 내저었죠. 곧 결과가 나올 거야. 헤란 여사는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소연과 수진을 만난 후 그녀는 더 확신했어요. 소연의 미소, 눈빛, 심지어 목소리까지 어린 소연을 떠올리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두려움이 남아 있었죠. 만약 결과가 아니라면 또다시 무너질까? 집 한 구석에 소연의 물건을 보관한 작은 공간이 있었어요. 35년간 그대로 간직해왔죠. 헤란 여사는 그곳에 들어가 오래된 장난감과 그림을 바라봤어요. 나무 상자를 열어 소연의 손그림을 만졌죠. 모두 소연이 사랑했던 것들이었어요. 돌아와줘. 헤란 여사는 작게 속삭였어요. 매일 너를 기다렸어. 드디어 검사 결과 전화가 왔어요. 헤란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죠. 박 여사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어떻게 나왔죠? 일치율 99.9%입니다. 최소연 씨는 분명히 박 여사님의 친딸입니다. 헤란 여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쏟아졌죠. 35년의 기다림이 끝났어요.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그녀는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결과를 전했죠. 정말인가요? 수진의 목소리가 전화 너머로 들려왔어요. 어머니도 방금 들으셨어요.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신 것 같아요. 이해해. 갑작스러운 일이니까. 근처 공원에서 만날까? 어머니가 직접 뵙고 싶대. 헤란 여사는 즉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이 비서에게 차를 준비하라고 했죠. 소연에게 쓴 편지 다발을 챙겼어요. 그녀는 소연의 물건들 중 토끼 인형을 꺼냈어요. 소연이 늘 안고 잤던 삐삐였죠. 30분 뒤 헤란 여사는 수진이 준 주소에 도착했어요. 강남의 세련된 아파트 단지였죠. 그녀는 엘리베이터로 12층에 올랐어요. 문 앞에서 잠시 망설이다 초인종을 눌렀죠. 수진이 문을 열었어요.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아파트는 따뜻하고 아늑했어요. 모던한 인테리어에 식물들이 생기를 더했죠. 거실엔 소연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헤란 여사를 보자 일어났죠.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말없이 바라봤어요. 수많은 감정이 오갔죠. 소연아, 헤란 여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소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 뭐라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헤란 여사는 조심히 다가가 소연의 손을 잡았죠. 괜찮아. 천천히 하면 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결과를 들었는데도 실감이 안 나요. 널 찾은 게 내게 기적이야. 헤란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 몰랐어.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저도 그래요. 이 모든 게 꿈 같아요. 헤란 여사는 가방에서 토끼 인형을 꺼냈어요. 이건 네가 아꼈던 삐삐야. 늘 함께 잤던 인형이지. 소연은 인형을 받아들고 잠시 바라봤어요. 그녀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삐삐, 정말 낯익어요. 수지는 조용히 두 사람을 지켜보다 주방으로 향했어요. 차를 준비할게요. 소연과 헤란 여사는 소파에 나란히 앉았어요. 오랫동안 그들은 이야기를 나눴죠. 소연은 입양된 후 어떻게 살아왔는지, 수진을 홀로 키우며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작은 찻집을 어떻게 키웠는지 말했어요. 헤란 여사는 소연을 잃은 후 얼마나 그를 찾아다녔는지,
그 아픔 속에서 아이들을 돕는 일을 통해 위로를 찾았는지 이야기했죠. 너를 잃고 난 매일 빈자리를 느꼈단다.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도우며 너를 찾는 마음을 달랬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수진을 키우며 힘들 때 이를 붙잡았어요. 그게 살아가는 힘이었죠. 혜란 여사는 소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네가 정말 대견하구나. 이렇게 강한 여성이 되다니. 해가 질 무렵 세 사람은 식탁에 모여 저녁을 함께 했어요. 소연이 준비한 소박한 음식이 테이블에 놓였죠. 혜란 여사는 오랜만에 가정식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평소엔 고급 요리를 먹었지만 이 음식이 더 마음에 와닿았어요. 맛있구나, 소연아. 혜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죠. 소연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그냥 간단한 요리예요. 수진이 좋아하는 메뉴들이죠. 소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혜란 여사를 흘끔 봤어요. 아직 약간의 어색함이 남아 있었지만 점차 편안해졌죠. 수진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요? 혜란 여사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쉽게 답하지 못했죠. 서두를 필요 없어. 혜란 여사가 말했어요. 우리는 이제 시간이 많아. 35년 만에 만났으니 앞으론 함께 시간을 만들어가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천천히 알아가고 싶어요. 수지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죠. 다행이에요. 저도 외할머니란 말이 아직 낯설어요. 세 사람은 함께 웃었어요. 긴장이 풀리기 시작했죠. 식사를 마친 후 그들은 거실로 옮겼어요. 소연은 작은 상자를 꺼냈죠. 이건 제 추억 상자예요. 사진과 편지가 몇 개 있어요. 소연이 상자를 열었어요. 혜란 여사는 감동한 마음으로 사진을 바라봤어요. 어린 소연, 수진을 아는 소연, 그녀가 놓친 세월이 사진 속에 담겨 있었죠. 참 예뻤구나. 혜란 여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네가 어떻게 자랐는지 늘 궁금했어. 소연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어요. 저도 제 뿌리가 어떤 분들인지 궁금했어요. 혜란 여사는 가방에서 일본을 꺼냈어요. 나도 가져왔어. 네 어린 시절을 적은 내 메모야. 세 사람은 밤늦게까지 사진과 메모를 보며 이야기했어요. 혜란 여사는 소연의 입양 가정에 대해 어떤 아이였는지 말했죠. 소연은 잊었던 어린 시절을 새롭게 알게 되었어요. 수지는 어머니와 외할머니의 이야기에 감동했죠. 어머니, 내일 박 여사님, 아니 외할머니 집에 가볼까요? 소연이 어떨까? 수진이 제안했어요.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나도 궁금해. 혜란 여사의 눈이 반짝였죠. 정말 좋겠구나. 네 물건도 그대로 간직했단다. 다음 날 아침, 소연과 수지는 혜란 여사의 저택을 찾았어요. 넓은 정원과 웅장한 집을 보고 수지는 놀라움을 숨기지 못했죠. 와, 정말 멋져요. 수진이 감탄했어요. 소연은 조용히 집을 바라봤어요. 묘한 익숙함이 느껴졌죠. 어딘가 낯설지 않아요. 혜란 여사는 소연을 조심스레 안내했어요. 거실과 식당을 지나 1층의 추억 공간으로 갔어요. 여기에 네 물건이 있단다. 문이 열리자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나무 상자, 그림들, 장난감이 소중히 놓여 있었죠. 소연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손이 상자를 쓰다듬었고 장난감을 하나씩 만져봤죠. 갑자기 소연이 창가로 갔어요. 창밖으로 정원이 보였죠. 그곳엔 벚나무 아래 나무 벤치가 있었어요. 이 벤치,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기 앉았던 기억이 나요. 엄마가 옆에서 책을 읽어줬어요. 소연은 천천히 혜란 여사를 바라봤어요. 엄마는 항상 미소 지으며 날 봤죠. 혜란 여사는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맞아, 네가 정말 좋아했지. 소연도 혜란 여사는 소연을 안으며 속삭였어요. 다시 널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내 딸. 소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우린 이제 함께해요, 엄마. 그들은 오래도록 서로를 안고 있었죠.
과거의 아픔이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어요. 몇 주 뒤 세 사람은 자주 만나며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갔어요. 헤란 여사는 소연의 이름으로 자선재단을 설립해 아이들을 돕기 시작했죠. 소연은 처음 망설였지만 그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했어요. 어느 봄날 오후 세 사람은 정원의 벚나무 아래 모였어요. 헤란 여사는 수진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죠. 이건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 할머니에서 어머니로 딸로 이어지는 선물이야. 수진이 상자를 열자 은빛 팔찌가 나왔어요. 헤란 여사와 소연의 것과 같은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제 우리 셋이 같은 팔찌를 가졌구나. 헤란 여사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소연은 딸의 손목에 팔찌를 채워줬어요. 이 문양이 우릴 다시 이어졌어. 수지는 눈물을 글썽이며 어머니와 외할머니를 안았어요. 세 사람은 웃고 울며 가족의 유대를 새롭게 다졌죠. 그들의 이야기는 전시관에서의 우연한 만남으로 시작됐지만 이제는 평생 이어질 가족의 사랑으로 바뀌었어요. 35살의 공백은 채울 수 없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함께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선물이었죠. 헤란 여사는 그들을